이마 거상 후에 쌍꺼풀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머릿속에 뇌피셜 돌리듯이 이마 거상 먼저 하고 그냥 쌍꺼풀 낮추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리아이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전효진입니다. 눈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마 거상 수술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거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가지시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거상 수술을 말씀드렸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게 회복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를 많이 물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마 거상 수술은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붕대를 감고 나오기는 합니다. 그 붕대는 이틀 후에 바로 샴푸 하셔도 됩니다. 일반 샴푸 다 쓰셔도 되고 굳이 소독 샴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샴푸를 하시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는 반드시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시게 되면 이게 정말 뜨거운지 본인이 인지를 못하게 돼서 정말 드물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말리시기 전에는 드라이기 온도를 꼭 손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미지근한 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 하시는 게 혹시 안면 거상 때처럼 피주머니를 넣는 거 아니냐, 배액관을 넣는 게 아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은 피주머니를 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수술은 출혈, 멍이 거의 안 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루 이틀 정도 붕대만 좀 잘 유지를 해주시면 재출혈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둘째로 걱정하시는 게 수술 부위의 흉터입니다.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이 예전에는 이 선을 따라서 절개선을 넣는 관상절개라는 절개선을 이용해서 이마 거상을 할 때는 그때는 정말 큰 수술이었습니다. 이 선 따라서 만약 흉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머리띠를 눌렀은 만큼의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거니까 탈모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마 거상은 대부분 다 내시경으로 진행이 되고 절개선은 5개 절개선이 들어가게 되고 이 절개선이 위치는 다 머리카락 안쪽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없기 때문에 흉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논문에는 1% 미만에서 탈모가 생긴다라고 돼 있기는 한데 저는 아직 엔도타인으로 고정하고 나서는 탈모 경험은 아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머리카락의 밀도가 좀 떨어지거나 모발의 굵기가 좀 얇거나 아니면 가르마가 있어서 이 절개선의 위치와 가르마가 겹치는 경우에는 절개선을 좀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탈모가 덜 생기도록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걱정하시는 게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지 않냐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술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이마 거상하고 나서 통증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아픈 데를 꼽자고 하면은 관자 쪽이 조금 아프실 수는 있습니다. 엔도타인으로 고정하는 1번, 2번, 3번과는 다르게 4번, 5번은 우리 어금니를 꽉 깨물면 힘이 들어가는 이 저작근의 근육의 근막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입을 크게 벌리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음식을 씹거나 했을 때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취할 때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 드리는 진통제 타이레놀로 충분히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통증은 아니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통증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는 이마하고 정수리 부분에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죠. 빠른 분들은 한 2, 3일, 보통 한 5, 6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천천히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감각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간질간질거린다, 따끔따끔거린다, 찌릿찌릿하다, 뭔가 지렁이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다, 무거운 철판을 얹은 것 같다, 꽉 조이는 모자를 쓴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느낌들은 이제 다 내 감각신경이 잘 회복되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각신경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 만약 감각신경이 다치게 되면 그렇게 회복되는 느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계속 먹먹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 일주일째부터 감각이 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약간 느낌이 간질간질한 듯한 느낌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마 가운데가 2달, 이마 바깥쪽이 4개월, 정수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년 내내 24시간 하루 내내 계속 간지럽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번 뜨문뜨문, 실제로 빈도를 한번 여쭤보면 환자분들이 한참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2주에 한 번 정도씩 약간씩 간지럽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감각 이상 증상도 환자분들마다 좀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인상이 너무 사나워지지 않냐를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인상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눈 두덩이에 두꺼운 늘어난 피부가 이제 덮이게 되면 사실 쌍꺼풀도 깊게 느껴지고 인상이 좀 사나워지고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정수리에서부터 처진 피부가 자연스럽게 다 당겨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상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내가 쌍꺼풀을 낮추고 싶은데 이마 거상 수술을 하고 나서 쌍꺼풀 낮추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쌍꺼풀이 약간 소세지여서 낮추고는 싶은데 눈두덩이가 불룩한 것도 걱정이 돼서 일단 이마 거상을 먼저 해놓고 나서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이제 불룩한 거는 많이 좋아지는데 쌍꺼풀은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소세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때 쌍꺼풀을 낮춰야지 하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꺼풀을 높이는 수술은 쉽지만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마 거상 후에 쌍꺼풀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피부만 당겨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달려있는 모든 연부 조직들이 같이 당겨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쌍꺼풀 낮추는 수술을 진행하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낮추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자칫 모르시고 우리가 머릿속에 뇌피셜 돌리듯이 이마 거상 먼저 하고 그냥 쌍꺼풀 낮추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내가 쌍꺼풀이 조금 높아서 앞으로 쌍꺼풀을 낮추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든지 쌍꺼풀이 살짝 높고 약간의 소세지 느낌이 있어서 약간 간당간당한데 여기서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눈두덩이는 가벼워지겠지만 쌍꺼풀이 확실한 소세지로 넘어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쌍꺼풀을 낮추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반드시 알고 이마 거상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여유분이 많지 않은 경우에서 이마 거상까지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여유분이 가뜩이나 없었던 피부가 더 당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여유분이 좀 부족했던 환자분들은 눈 감기는데 문제가 초반에 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구 거두증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또 이마가 넓은 편인데 이마가